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이스라엘 투데이. 2022년 새봄을 맞이해서 저희 스튜디오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새봄에 새 스튜디오로 찾아오신 우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분석가이신 조현영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아유, 휘황찬란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약간 펜타곤의 원룸처럼 작전 상황판 볼 수 있는 그래요? 글로벌한 좀 그런. 제가 펜타곤을 못 가봐서 펜타곤 가면은 이 원룸이 이렇게 생겼나 보죠? 상황실이 엄청 크고 막 스크린 막 중부구 사령부는 딱 그 그림 보니까. 그래요? 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이제 상황들을 쫙 그 모니터를 보면서 워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새봄을 맞이해서 또 한 분이 찾아오셨죠. 김소민 씨. 지난 한 주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식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이스라엘 중동 단신 뉴스입니다. 3월 29일 텔아비브 인근의 초정통파 유대인 집단 거주지인 브네이 브락에서 총기로 무장한 남성의 총격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서한지구 출신의 디아 하샤르마는 인근 자보틴스키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공범 1명을 검거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3월 29일 베니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요르단을 방문해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났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압둘라 국왕은 이스라엘의 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사원을 참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미국 정부가 이라크 미국 영사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이유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3일 이란이 이라크 에르빌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및 25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저장시설에 대한 후티 반군의 폭격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한 이스라엘 남성이 서한지구의 네베 다니엘 근처에서 테러 공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팔레스타인 시민이며 다른 승객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4월 1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두 나라는 식품, 농업, 화장품,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포함해 교역품의 약 95%의 관세를 즉각적 혹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27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약의 당사국인 아랍권 4개국과 미국을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르보케르 키부츠에서 네게브 서밋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이 행사에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과 압둘라티프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 나세르 부리타 모로코 외무장관 등 아브라함 협약 당사국의 외교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1979년 아랍권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집트의 사메우 수크리 외무장관과 중동 순방에 나선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 다룬 주된 의제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제는 이란 대리 세력의 드론 로켓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영내 국가들의 통합 방공망 구축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29일 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란 동맹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주류 매체에서는 중동판 미니 나토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서운해진 아랍 국가들하고요, UAE, 사우디 이런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그 서운한 관계를 조금 복원시키는 약간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판 미니 나토는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조직인데, 그렇죠. 그 중동판 미니 나토라 그러면 이란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연합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동맹전선이라고. 이번에 모여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식 의제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중재나 전쟁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지금 오일 문제 때문에 원유 공급에 대해서 이제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제재를 걸리고
하니까 이제 원유 수급이 모질라니까 중동 국가들한테 좀 원유를 좀 증산해달라 뭐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라들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요번에 그 이 서밋에 참가한 국가들의 면면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러시아에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증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국가니까 이제 크림반도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터키 거쳐서 바로 지중해다 보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좀 위치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의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 네게부 사막에서 열렸던 4개국의 서밋, 아랍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는 이 회담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약간 침묵을 일궈냈거든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2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제 아바스 대통령하고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 이때 서밋 참가국인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교활하게 이제 책동을 벌인 거다라고 이제 좀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제 처음부터 대놓고 뭐 비슷한 얘기죠.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과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연구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이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밋을 그 예루살렘이나 또는 텔아비브나 이렇게 그 큰 도시에서 안 하고 이 남쪽에 사막 한 복판에 있는 그 스테보케르라는 그 키부츠에서 했어요. 특별히 그곳에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외교적 이벤트다 보니까 상징성 때문에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적인 예루살렘을 하면 아랍 국가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네게브로 옮겨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네게브 사막의 그 스테보케르가 부엘세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이 총리를 그만두고 이 네게브로 갔는데 평소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네게브 사막에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부엘세바 옆에 있는 그 사막에 가서 자리 잡고 여생을 보낸 데가 이 스테보케르라고 하는 키부츠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려고 그 스테보케르 벤구리온 생각가 있는 그 키부츠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가 실제로 미 블링컨 장관하고 같이 그 묘소를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저 벤구리온 묘소에 예. 거기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다른 아랍 국가들은 참가를 안 했는데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상징성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밋의 결과 또는 의미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반이란 동맹이다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 제도권 매체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는 그 현장 취재 분위기를 이제 전한 스트레이트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아랍 국가들은 이란 핵보다는 자국 현안 의제에만 집중적으로 다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란 핵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는 사활적 문제지만 타 중동 국가들은 이란 이슈는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딱 일반 외신이나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를 보면은 이제 이란이 막 핵심 하두이냐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니 중동판 나토 있는데 그 주장보다는 오히려 각국의 이제 현안 이슈, 그 대표적으로 뭐 UAE 같은 경우는 청정 에너지 정책, 바레인은 해상 보안, 모로코는 교육과 농업, 이집트는 식량 안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식량이 지금 막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현안 이슈 외에는 이란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또 현장 취재 분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은 네게브 서밋은 어떤 이제 의미 부여를 하냐라고 봤더니 개최의 의의를 둔다. 뭐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의 뭐 이벤트라고 이제 이 TOI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전 세계의 질서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란 핵 문제가 계속 이 중요한 이슈로 우리한테는 다가오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한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만큼 그 이란 핵 합의 문제에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UAE 빈 자이드 왕세제는 여기 4개 써문 방문을 이란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호. 마찬가지 바레인도 이스라엘이 지금 추구하는 이제 대이란 공세 캠페인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발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3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 1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난 3월 22일 이스라엘 남부의 브엘세바의 한 대형 야외 쇼핑몰에서 네게브 베두인 마을 출신의 30대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의 북부 도시 하데라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명의 무장 테러범이 총을 발사해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는 텔아비브 근처의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인 브네이브락에서 총기로 무장한 남성의 총격으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저녁 브네이브락의 거리를 활보하며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이날 총기 난사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 중 2명이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밋 기간에 그 아랍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있을 그 시기에 아주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막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난 걸 두고 정부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의 무능하고 테러하고 서밋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2일에 그 남부 브엘시바에서 IS 추종 세력이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4명의 시민이 사망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 지역구 이제 브엘시바 시장은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중앙정부의 무능과 경찰력 부재, 그러니까 치안 공백이 오늘의 참사를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력 부재는 이제 현재 경찰력으로는 그 테러 소요 범죄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며 그 경찰 당국조차도 이제 4,000명의 증원과 대표적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치안 소요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근데 작년에 경찰청장이 5,000명 경찰력 추가 방치를 발표했는데 1,000명밖에 지금 채우지 못했고요. 특히 아랍 지역에는 전혀 추가 배치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문제가 치안 공백이고, 왜 이걸 왜 정부의 그 무능으로 보냐면, 그럼 오케이 치안 소요가 못 쫓아가면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특히 그 갈릴리와 네게브 인접 국경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우리가 자치 방범 조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도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지원하겠다. 자치 민방 조직에다가. 근데 오모 브레브 안전부 장관이 이거를 갖다가 철회시켰어요.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철회시켰나 봤더니 그 이른바 좌익 아랍 시민단체인 이브라임 이니시티브에서 문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약간 정착민들로 구성된 반아랍 정세에 기대한 뭐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장관이 이제 부결시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치안 공백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치안 공백의 경찰력 부족. 참.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슬람의 라마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4월 15일부터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또 거기 기독교 부활절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데 4월달 아주 그 3대 종교의 명절이 이렇게 겹치면서 더 걱정해요. 라마단 기간에 계속 또 테러가 일어날 텐데 치안 공백 이거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형국이고요. 이제 IDF도 이제 투입한다고 그러고 군 병력도. 그러니까 민간 정보기관에 따르면 IS 관련된 이스라엘의 테러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IS 동조 세력의 테러가 다른 이제 테러로 이제 확산 전이될 수 있으므로 특히 또 4월에 팔레스타인 전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협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난해 우리가 동예루살렘에서 성지 알락사에서 이제 경찰들과 이제 무슬림 시위대 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자의 전쟁, 11일 전쟁하고 작년 5월 달에 있었죠. 예,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4월 전에는 항상 이런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오호.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당국에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라마단 기간 동안만큼은 좀 무사히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겠군요. 이번 테러로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또 네게부의 베두인하고 이렇게 합작품을 뭔가 또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연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월에 하마스의 예루살렘 지부장이 그 네게부를 방문해서 베두인 지역 단체장들과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마스는 예루살렘 수호자를 자처하며 베두인족도 네게부 지역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테러 선동을 해왔고 여기에 화답하듯 베두인 단체장 역시 팔레스타인 형제 등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제휴선언을 해버렸죠. 근데 그 선언 입자마자 이제 갑자기 네게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도해드렸지만 그 산림 녹화 사업 할 때도 또 가서 반대 시위하고 그래서 저기 폭력이 급증했다고 이제 현지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그 브에이셰바 시장도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상당수 네게부 지역 출신 중 팔레스타인 모계를 둔 아랍계가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팔레스타인계라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국법은 당연히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국가 존립 자체도 무시한다고 이제 발표한 바 있으니까 네게부 이게 이 현안 문제를 좀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다루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사법부가 좌편향되어 있다.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지난 27일 북부 하데라 총기 난사 테러범 중 2명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과거에 2016년에 구속이 한번 됐어요. 근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2016년 검찰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제 약간 감형을 했어요. 검찰 측은 이제 3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이 12개월로 감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죄목이 뭐였냐면 이제 테러 지원 세력 회합이거든요. IS 자원 입대를 위해서 시리아를 가던 도중에 터키 당국으로부터 이제 그 정보 보고가 들어와서 이제 구속을 했는데 이게 테러 공안범 문제인데 36개월을 구형했는데 이제 12개월로 이제 감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러범을 이렇게 풀어준 효과가 돼버렸다. 사법부가 뭐 이런 비판을 현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린애들이 죄 지으면서 잡혀가면서도 나는 촉법 소년범이니까 금방 나올 거야라든가 N번방과 관련된 그런 그 범죄자들도 막 그냥 그 형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우습게 알고 테러를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테러는 일반 형사법이 아니거든요. 공안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인데 좀 강하게 지금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럼 요번에 왜 테러가 IS 계열 테러들은 이거는 이제 공안 당국의 워치 리스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이걸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보안청인 신베트가 지금 비판에 여론의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첩기관 입장에서 할 말이가 항변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하연 보도에 따르면은 방첩기관에 대한 족쇄가 너무 강하다.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첫째 보안청이 실시하는 이른바 임의동행 감금이 제한되어 있어서 잠재적인 테러 세포 조직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형사법이 아닙니다. 그 형사법은 다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중간 과정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지 세포 조직들을 이제 적발해내고 이제 테러리스트를 이제 사전에 모의 작당을 이제 해산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안 되고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모의 작당을 하는 그 하버링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안전 가옥에 모여서 이제 모의를 한다든지 회합을 한다든지 그 거점들이 있는데 보통 종전에는 이제 신베트나 이런 애들이 그 거점들을 들어가서 이제 철거하고 파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영리하게 이 친구들이 그린라인 근처에다가 이거를 딱 주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파괴하면은 아랍 탄압으로 이제 언론 기사가 도배가 되고 이런 언론 플레이에 이제 신베트도 이제 당혹해가지고 제대로 철거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러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고요. 근데 내각의 또 정책 방향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계 뭐 네게부랑 결합도 됐지만은 가자 주민에 대한 이제
취업 허가증 쿼터를 또 2만 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오호. 그러니까 가자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취업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취업 허가증 받고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워크홀리데이 비자처럼 우리도 지금 취업 비자 같이 이제 왜냐하면 그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그 허가를 2만 명으로 증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정권 그 베네트 나필 정권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화친 이제 아랍 정책을 치면서 펼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이제 테러 사태로 돌아왔죠.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할까요? 평행이론. 평행이론. 예.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월 30일 중동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동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알제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모로코 수도인 라바트에서 있었던 빈 자예드 왕세제와의 면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빈 자예드 왕세제와의 대화 초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 핵합의, 시리아 상황 등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빈 자예드 셰이드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 이야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란 핵합의 복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란 핵 합의 재개를 위한 이 회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당사국 관계자들은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초안 작성에 돌입하는 등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그 마지막 퍼즐인 그 혁명 수비대 제재 유무를 놓고서 이제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핵 복원 합의에 따른 그 합의문이 나와 봐야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향한 그동안 가했던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제 덩어리가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에 대한 이제 FTO 지정 해제인데 FTO가 뭐냐면 테러리스트 지정 해제입니다.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일반 군대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IRGC 산하에 쿼즈 포스라는 이제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게 하는 일이 뭐냐? 후티 반군 같은 이제 이란 대리 세력을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하는 게 IRGC 산하 특수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해제를 걸어놨다 생션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제재안을. 근데 이걸 풀어버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후티 반군이나 이런 대리 세력들이 힘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이제 핵 정책을 직접 관할하긴 하지만 실무 집행 부서가 바로 IRGC입니다. 핵무장. 사실상 IRGC에 대한 그 제재 해제는 핵 개발을 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죠. 이란 혁명 수비대를 IRGC를 그 테러 조직 리스트 명단에서 빼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오냐면 이제 제재를 못 하니까 이제 무기 공급이나 군수 지원이 마음 놓고 들어가는 거죠. 대리 세력. 대표적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보다 무장력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고. 중동 내에서만 그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테러로 이제 스필오버가 되는 거죠. 뭐 전통적으로 좀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이제 넘어가고 이게 또 미국한테도 문제가 돼요. 그 인사들이 미국으로 진입해서 또 미국 내에서 또 테러를 일으킬 수 있고 중동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확산되는 형태라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란이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테러 조직에 무기와 돈을 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마스나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또 아프리카의 보코하람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막 기승을 부리겠어요. 그렇죠. 난장판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란 핵합의 복원에
이 핵 복원 합의 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거의 수가 있는 거죠. 기정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란 핵 개발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마지막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공화당 의회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하원 의원에서 이제 이걸 비준을 이제 부결시키는 건데 그것도 뭐 행정적인 절차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디다. 그게 마지막 보루고 사실상은 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요번에 뭐 이건 좀 약간 변론입니다마는 뭐 러시아 제재 성공했다고 하는데 루블 다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근본위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원자력 발전 합의한 바람에 이란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제재 완화 허브가 돼버렸어요. 여기를 통해서 또 자금 세탁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하고 이란만 논았고 나머지는 다 힘들어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시절에 그렇게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그다음에 또 이란의 그 핵 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이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예. 그 조만간 핵 복원 합의 끝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IRGC 제재 명단 없다, 제재 리스트 빼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예외 수사 조항 여부만 바꾸겠지 뭐. 예, 그 예외 조항 만들고 루폴 만들고 뭐 러시아 제재가 대표적인 그거예요. 제재해놓고선 또 이란이랑 또 뚫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 마련해주면서 제재 해제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런 게 이제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넘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